2부 주식 썰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1부 썰전에서는 투자에 도움되는 주제로 강의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준비돼 있고요.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추천주도 준비돼 있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준비돼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들 해결해드리고요. 종목 상담 선정될 경우에는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금요일 주식 썰전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강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썰전 강의 주제입니다. 투자 성공, 불변의 법칙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투자 성공, 수익 낼 수 있는 투자에 대해서 불변의 법칙이 또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네. 우리가 누구나 투자에 성공하고 싶죠. 네. 그런데 이 투자에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네. 절대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안 가지고 있겠죠. 네. 그런데 이 절대 불변의 법칙은 바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아무리 매매 기술이 뛰어나고 재능이 있어도 결국 일시적으로 성공을 할 뿐 지속적인 성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에서 갖고 성공하려면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 기본이 없으면은 결국은 아무리 기교가 뛰어나고 재능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해도 다 소용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출발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이 가장 중요한데요. 투자 성공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그리고 반드시 지켜줘야만 하는 그런 절대불변의 법칙은 뭐가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나 평범하고 가장 기본되는 것이라서 어떤 분들은 지나쳐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나 이 지나치지 말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이 기본을 지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나는 공부도 정말 많이 했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 투자한 지가 역사도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왜 이렇게 실패를 할까? 왜 이렇게 돈을 일시적으로 벌었다가 다시 까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투자 성공의 절대 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곰곰이 명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다시 되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자 여러분들이 투자에 성공하시려면요 나만의 투자 철학과 원칙이 정립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만의 투자 철학과 투자 원칙이 정립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마치 우리가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샀는데 네. 모래성을 아무리 높게 쌓아도 바람 한번 불거나 혹은 파도 한번 휩쓸려 가면은 그 쌓은 모래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듯이 아무리 일시적으로 성공을 해도 결국은 실패로 끝나서 모은 돈을 다 날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여러분들이 철학이 있는가, 투자에 철학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투자의 원칙이 정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만일에 내가 투자에 철학이 없고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그때마다 내 눈에 좋게 보이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마구 골라서 사고 판다면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앞에 붙인 내용이 절대 불변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모든 투자의 성공자는 다 투자의 철학과
투자의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투자 철학과 원칙이 정립되지 않고서는 결코 성공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보든 혹은 자기의 이때까지의 매매 내용들을 전부 복기해서 거기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고 다시 성공의 원칙을 정립을 하든 혹은 아주 뛰어난 그런 최고의 그런 전문가나 혹은 최고의 고수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상담을 오래 해서 그 사람 것을 나만의 철학과 원칙으로 정립을 하든 혹은 뭐 세계적인 투자의 대가들의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뭔가 배워서 여러분들 자신의 철학과 원칙을 정립하든 가장 가지고 있어야 될 절대불변의 법칙 1번이 바로 네. 나만의 투자 철학과 투자 원칙을 정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네. 자, 제가 아는 한 500억대 정도 되는 슈퍼개미 한 분이 계십니다. 아시네요. 이분은요. 네. 예, 이분은 한 7천만에서 시작했는데 오. 한 30년 이상 투자를 하신 분인데요. 네. 1년에 한 번밖에 투자를 안 해요. 1년에 한 번만요? 번. 딱 1년에 한 번 딱 사고 한 번 딱 팔면은 한 그 번 다음에는 매수를 하시는 휴가를 건가요? 가버려요. 한 번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를 한 번만 하고 끝낸다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철학과 원칙을 갖고 있느냐? 네. 이 사람도 뭐 처음에 한 10년 동안요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온갖 방법을 다 써봤는데 네. 결국은 일시적으로 조금 벌었다가 다 깨먹고 일시적으로 좀 벌었다가 다 깨먹고 이것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드디어 자기의 어떤 체질, 투자 스타일, 그다음에 투자의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립했냐 하면은 자기가 이때까지 투자했는 내용, 실패한 내용을 봤더니 너무 올라간 주식, 인기 있는 주식을 사갖고 맨날 터지더라는 겁니다. 깨지고. 그러니까 나는 인기 있고 남들이 좋아하는 주식은 절대 안 사겠다. 이렇게 일단 자기의 어떤 원칙을 정립했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가만히 보니까 1년 이상 길게 많이 빠진 주식 가운데서 실적이 좋아지고 턴어라운드가 올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딱 사놓고 있으니까 그거는 좀 잘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철학과 원칙을 어떻게 정립했느냐. 첫 번째, 네. 1년 이상 폭락한 우량주를 사야 된다. 이거는 이 사람만의 철학이에요. 네. 투자의 철학과 원칙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체질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1년 이상 반드시 폭락했는 우량주 중에서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가 있죠. 1년 이상 폭락해야 된다. 두 번째가 우량주라 해야 된다. 부실주는 안 사요. 네. 이익도 많이 내고 있고 그다음에 자산 가치도 높고 이런 주식만 고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조건이 턴어라운드가 예상돼야 된다. 앞으로는 좋아질 것 같다는 것이 뭔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판단이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이상 폭락하고 그다음에 재무 구조가 우량한 주식이면서 실적도 꽤 나오면서 그다음에 앞으로 좋아질 주식 이런 것들을 딱 사는데 어떤 조건을 갖추는 걸 사느냐. 바닥에서 20% 이상 올랐다 그러면 안 사요. 네. 바닥에서 100% 올랐는데 앞으로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안 삽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닥에서 20% 미만 올랐는데 이제 1년 이상 그 앞전에 폭락을 했고 그다음에 아주 우량주인데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1월에서 6월까지만 투자합니다. 1월에서 6월까지.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어쨌든 바닥에서 20% 미만밖에 안 올랐고 1년 이상 폭락했던 우량주인데 네.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것을 한 두 종목이나 세 종목 딱 골라 사놔요. 딱 사놓고는 그 다음에 6월 말쯤 되면은 네. 일단 그 이익이 30% 났든 50% 났든 100% 났든 대개의 경우는 자기가 그러고 나니까 네. 단 10%라도 이익이 대부분 나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네. 그 종목을 잘 고르는 노력을 엄청 한 사람이죠. 분석을 해야겠죠. 분석도 많이 네. 하고. 그랬더니 뭐 손해보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100%도 먹고 어떨 때는 50%도 먹고 어떨 때는 20%, 10%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수익이 딱 나잖아요. 그러면 7월, 8월 두 달은 날씨가 덥잖아요. 네. 그래서 휴가를 떠나요. 여름 휴가. 그래서 네. 휴가를 뭐 한 두 달간 갈리니까 네. 이제 좀 경비도 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강릉에
강릉에 좀 산 언덕 맞이에 네. 별장을 하나 조그만하게 지었어요. 오. 아주 큰 별장은 아니지만 네. 딱 지었고 글로 피신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2달간 신나게 놀아요. 네. 그리고 아주 좋아하는 절친들을 몇 명을 가끔 이제 돌아가면서 초대를 해서 네. 그 바다 앞에 어선에 선장 한 사람을 잘 사귀어 갖고 네. 선장이 뭐 그물 같은 거 하면은 별게 다 올라오거든요. 혹시 전문가님도 가셨던 거예요? 나도 갔죠. 네, 너무 생생하게 이야기를 그래서 하시길래. 뭐 도움이라든가 무슨 오징어라든가 별게 다 들어오는데 그런 맛있겠어요. 것들 이것저것 네. 그 어부가 이제 네. 잡아갖고 그걸 한 즉석으로. 보따리 이제 박스로 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회로도 쳐먹고 구워도 네.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아니면은 또 이제 대관령에 또 소고기가 엄청 맛있거든요. 네. 하니까 그걸 또 이제 잔뜩 한 박스를 갖고 와서 또 이제 베풀고 이러면서 친구들하고 2달간 노는 거야 신나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9월 달에서 12월까지 한 서너 달 쉬는 기간이 생기잖아요.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하느냐. 이 기간 동안 공부를 해. 공부를. 가을부터 겨울은 공부를 합니다. 그래갖고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이런 것들을 쭉 해서 내년도가 어떻게 펼쳐질까 이걸 엄청 연구를 하는 거예요. 서너 달 동안 전 종목을 다 분석해요. 전 종목 자료 쫙 분석하면서 상장기업 편람책을 펴놓고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다 읽어봅니다. 네. 그래서 기업 내용도 다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딱 하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돈을 한 7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한 30년 투자했는데 지금 한 500억 가까이 됐어요. 네. 지금도 이제 7, 8만 되면은 강릉으로 가버려요. 그럼 혹시 그분이 매수하신 종목은 안 알려주시나요? 뭐 가끔도 알려주죠. 아, 정말요? 알려주고 뭐 나하고 네. 통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사례 2는 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일 텐데 네. 저하고 처음에 회사를 설립했을 때 네. 제 밑에서 같이 있었어요. 오. 굉장히 좀 유명한데 지금 네. 그래서 좀 뭐 명예대입가니까 내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 네. 4천억대 정도 번 슈퍼게임인데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죠. 궁금하네요. 이분은 대략 네. 보면은 평균적으로 3년 투자법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농부가 3년 동안 농사를 짓듯이 그렇게 투자한다는 건데 첫 번째가 성장 주기에 들어선 우량주를 발굴해서 1년 정도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물론 1년 내로 하는 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1년 정도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요. 네. 그러니까 종목 좋은 종목 하나 야 이거 뭐 기업 탐방도 해보고 했더니 좋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종목을 발굴을 한 다음에는 종목도 기업 탐방도 몇 번 가보고 난 다음에는 이 종목이 좋다 하면은 1년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나누어 사요. 그러면 우리 앵커님도 어떤 한 종목을 갖고 1년에 걸쳐서 나누어 사라 그러면 돌아버리겠죠. 네. 그 답답해서 견디겠어요? 그나마 약간 삼성전자가 한동안 계속 안 좋았잖아요. 예. 뭐 그런 종목은 돈이 남으면 사보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것도 예. 1년은 너무 어려울 주로 것 같아요. 중소형주를 또 사요. 아,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도 많이 안 되고. 네. 그런데 그걸 1년에 걸쳐서 나누어 사요. 그리고 3년을 내다보고 기업과 동반자가 됩니다. 그러네요. 이 기업이 내 거다 생각하고 네. 기업도 계속 가보고 심지어 거기에 기업에 있는 공장이나 이런 데 직원들하고 네. 막걸리도 마셔요. 막걸리도 마시면서 술도 네. 사주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경비원하고도 얘기하고 해보고 뭐 이러면서 그 기업체의 그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안면을 터나요. 거의 내부자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거의 그런 정도로 해서 한 네. 지분 5% 정도를 사요. 네. 1년에 걸쳐서. 음. 그렇게 하신 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한 4,5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한 4천억 대 됐거든요. 네. 여기도 한 30년 조금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도 이제 그 옆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고 그다음에 투자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저는 도저히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이 따라하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네. 1년에 걸쳐서 나눠 사는 것을 도저히 못 하겠어요. 좀 답답하신가요? 답답하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평소에 뭐 나눠 사도 한 달 내로 다 사버리는데 여기는 1년에 걸쳐서 나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인적인 네. 그런 절제력이 있다. 인내력, 이렇게 절제력. 말씀드릴 수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경우에도 여기도 뚜렷하게 닭이 투자 철학과 원칙 있잖아요. 네. 첫 번째 성장 주기에 들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 계속 사양 산업이 되고 있다. 그러면 안 건드리는 거예요. 네.
앞으로 좀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잡고 네. 그런 우량 중소형주를 사갖고 사는데 그 발굴할 때까지는 몇 번이나 기업 탐방을 해봅니다. 그래서 샅샅이 알아보고 그다음에 비교적 우량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이 성장성이 이제부터는 있네. 생기겠다 싶은 거 네. 이런 것들을 더 사놓는다. 지금까지 투자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거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네. 뭐 예를 들면 삼천리 자전거 이런 거 오. 그러면 옛날에 자전거가 이제 별볼로 없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서울시장이 우리도 이제 자전거를 갖다가 타야 되고 자전거 도로도 하나님. 만들겠다. 네. 이러면 자전거를 딱 사놓는 거야. 아, 왜냐하면 자전거를 사람들이 많이 탈 테니까 그쵸. 앞으로. 그다음에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것도 샀는데 이런 것은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일반 여행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온라인 여행사가 생긴다. 이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온라인 여행사는 인원도 좀 상대적으로 적게 들겠고 경비도 적게 들어갈 테니까 인터넷 시대를 맞이해서 온라인 여행사가 제일 크겠구나. 그쵸. 그 중에서 제일 이제 규모가 크고 제일 빨리 잘하는 놈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하나투어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사놨는데 그걸 1,000원대에 샀어요. 네. 지금 몇만 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색하고 그러니까 네.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이렇게 네. 한 몇 년 이상 투자할 생각하고 길게 내다보고 앞으로 성장할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데 그중에 제일 좋은 주식을 딱 사놓고 오래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이 두 사람의 성공 사례를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둘 다 자기 투자 철학이 뚜렷하죠. 네. 투자에 대한 관점은 다르지만 투자 철학이 뚜렷하고 투자의 원칙이 정립돼 있죠. 네.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오늘 아침에 꿈에 보니까 뭐 무슨 좋은 종목이 눈에 보여서 샀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니까 기사에 무슨 좋은 종목이 뭐 실적이 좋다 그래서 났다 뉴스 보고 샀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전부 자기의 관점이 있고 자기의 어떤 조건이 있고 또 자기의 어떤 종목 발굴의 기준이 있고 또 투자를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에 대한 개념이 다 정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까지 투자에 성공을 못했다면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원칙을 반드시 정립한 후에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 절대불변의 법칙이 인간은 자기의 감정을 극복해야 돼요. 감정. 이 감정 극복에 실패하면 아무리 주식의 기술을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하고 심지어는 경제학 교수, 경영학 교수, 무슨 투자론 박사 그래도 다 주식에서 실패합니다. 공인회계사도 실패하고요. 또 금융감독은 국장이라도 실패합니다. 누구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이 두 번째를 극복 못하면 실패합니다. 이 공포와 탐욕, 이 공포의 또 한 부분이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탐욕의 또 한 부분이 흥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공포를 느낀다. 그러면은 공포를 극복하고 반드시 너무 싸니까 주식을 사야 되는 것이고요. 굉장한 기회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탐욕이 막 생기거나 자기가 흥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내가 생각해도 주식이 너무 위험하겠다. 생각하고 매도 관점에서 경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말이 쉽지 참으로 어렵습니다. 10년, 20년, 30년 투자한 사람도 일시적으로는 여기에 공포와 탐욕에 자꾸 자기가 휘말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꾸 절제하고 자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네. 이걸 하려면은 첫 번째가 주가 폭락을 친구로 대해야 돼요. 막 폭락이 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겁에 덜덜 떨면서 오늘 또 폭락했습니다. 괴롭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인상을 찡그리고 뭐 얼마나 깨졌는지 보고 막 새파랗게 질려 있으면 벌벌 떨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렇죠. 손실도 너무 크다 그러고 뭐 이러면서 빚내 갖고 또 깡통 샜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해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잠도 잘 못 자고 심지어는 밥도 잘 못 먹고 또 보면 대부분 뭐 여의도 고수부지에 가서 술 한 잔 들고 가 있거나 뭐 이렇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정말로 고수들은 현금 비중을 늘 좀 갖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최고의 억만장자이자 세계 최고의 투자의 현자인 워렌 버핏이 늘 12월 말부로 현금의 투자 비중의 50%를 현금 자산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있어야만이 주가 폭락을 친구로 대할 수가 있어요. 네. 내 계좌에 주식으로만 몰빵이 돼 있다. 그러면은 폭락이 왔는데 친구로 대할 수가 있나요?
이건 인간의 감정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주식 고수들은 주가 폭락기를 즐기는데 주가 폭락기를 즐기려면 반드시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네. 하는 것이고 워렌 버핏이나 클러드 세니언 같은 사람은 50%의 현금성 자산을 늘 갖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채권 50%, 주식 50% 갖고 있는 거 참 좋아요. 그다음에 뭐 기타 다른 것도 안전자산 50% 이상은 꼭 갖고 있는 거 이런 게 참 좋은 것이죠. 네. 그래서 주가 폭락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친구로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가 폭락기가 왔어요. 네. 내가 이게 폭락이 보니까 친구가 아니다. 이 악마고 말이지. 적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면 네. 여러분들은 주식의 고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지나친 주가 급등과 과열을 경계하라. 신문에 말이죠. 어떤 업종이 좋다고 막 특지 기사가 만발했어요. 그리고 어떤 종목이 좋다고 특지 기사가 만발했어요. 그다음에 주가가 아주 급등한 후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짱대 연봉이 확 올라갔어요. 네. 주가가 그날 막 굉장히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일부 매도를 해나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문에 막 대문짝만하게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특집 기사가 막 나는데 그거다 대놓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추경 매수를 그러면은 하죠. 큰일 나요. 네. 옛날에 한 5년, 한 7, 8년 전에 말이죠. 아모레퍼시픽이 한때 엄청 올라갔고 뭐 아모레퍼시픽의 서경비 회장의 주식 지분 가치가 이건희 회장을 넘어섰다. 이래갖고 막 신문에 1면, 2면이 화장품으로 도배를 했고요. 네. 아모레퍼시픽이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이제 어떤 사람은 사요, 주식을. 그 사람은 바가지를 온팡 쓰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한미약품도 옛날에 10조 수출 계약을 맺었다. 네. 이래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신문에 또 그때도 대문짝만하게 해서 한미약품 회장이 임성기 회장이었거든요. 네. 이름은 좀 이상하지만 잠깐 이 임성기 회장이 뭐냐면은 그 얼마나 한미약품에서 대박이 터졌는가. 네. 그리고 임성기 회장도 그 당시에 이건희 회장 수준의 그런 엄청난 재산을 그때 지분 가치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또 신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특집 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매수 기회가 아니고 그게 매도 기회라는 거예요. 네. 10조 수출 계약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절대불변의 법칙은 뭐냐? 네. 역발상 투자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역발상 투자의 원칙. 역발상 투자의 원칙은 뭐냐? 네. 모두가 팔려고 하면은 사야 돼요. 모두가 팔려고 하면. 반대로 그리고 하네요. 모두가 네. 살려고 하면은 팔아야 돼. 네. 이것이 바로 절대불변의 법칙 중에 하나다. 옛날에 이런 게 있습니다. 1929년에 미국의 월가의 대공황이 터졌어요. 네. 그래서 엄청난 주가 대폭락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케네디 아버지가 네. 이제 구두닦이한테 구두를 닦다가 닦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케네디 아버지는 뭐 했나 하면은 증권 중개인을 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투자 상담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두를 닦는데 뭐냐면은 이거 그 자기가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 어떤가 한번 물어보는 거야. 네. 그러니까 케네디 아버지가 아니 구두 닦기가 주식을 다 샀단 말이야. 그럼 주가 상투네 이거. 모두가 다 사버렸잖아. 그럼 더 살 놈이 없잖아. 그럼 팔아야 되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가서 주식을 몽땅 팔아버렸어요. 네. 그러고 나서 뭐가 왔냐? 1929년 대공황이 왔고 주가는 고점에서 종합지수가 90%가 빠졌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폭락을 피했죠. 네. 이게 바로 역발상 투자의 원칙이야. 두 번째가 뭐냐면은 최대 실적의 대호황에서는 팔고 최악의 실적의 대불황에서는 사라. 이거는 경기 민감형 업종이 그렇습니다. 내 업종이 경기 민감하다면은 요번에 이제 삼성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뭐 반도체가 막 최고의 불황, 엄청난 적자, 사상 최고의 적자 났다. 그럼 무조건 사야 돼. 좋은 주식의 경우에는. 자, 이런 것들이 역발상 투자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네. 자, 이 3대 투자 철학과 원칙은 여러분들이 절대불변의 법칙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성공 절대 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예시 설명해 주셨죠.
본인 투자 철학이 뚜렷해야 된다. 공통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실적에 받쳐주는 우량주, 저가 또는 1년이란 긴 시간 동안 분할해서 접근을 했고요. 또 사업이 있는 부분에 성장성 있는 분야에 투자한 부분 이렇게 설명을 들어봤고요. 두 번째는 감정을 극복하고 마지막 세 번째 역발상 투자 원칙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강의 진행해 주신 명동고래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정보, 많은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9시부터 명동고래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 주제도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오늘 공개 방송은요. 네. 지금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시장의 주도주였죠. 네. 지금 이제 2차 전지 같은 건 아직도 조정 구간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네. 이 조정 구간이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 반도체도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몰았죠. 오늘까지 보면은 이제 하이닉스가 갭 2개를 주면서 갭 상승이 있었어요. 네. 이게 조금 과열 수준이거든요. 오. 그랬을 때 조정을 어떻게 눌림목 조정을 이용해서 네. 다시 재매수를 한다든가 또 이쪽에 관련되는 업황은 어떻게 될까? 요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조정을 보이고 있고 반도체 업종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주도 업종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한 주제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네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명동고래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9시부터 클릭하시고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추천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의 이름은 금양입니다. 매수가 63,000원, 비중 큽니다. 40%인데요. 오늘 6% 약세 받으면서 48,950원 마감을 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가 4월 중순 말부터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씩은 시세가 올라오고 있긴 한데 금양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이 금양의 비중이 너무 많으시죠. 그러니까요. 리튬 광산 개발주인데요. 아프리카의 콩고에서 리튬 광산을 하나 이제 투자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몽골에도 이제 이번에 MOU를 체결했다. 리튬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했다 그러는데 물론 뭐 이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콩고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계약서라든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맞는 것이고 몽골도 사실이라고 봐집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 리튬 정광에 대한 이런 것들은 광산 개발하는데 한 4년 이상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몽골은 아직까지 MOU 정도 체결한 수준이고 이러니까 아직까지 모든 것이 확정되었다 이렇게는 볼 수 없고요. 뭐 콩고 정도는 그래도 상당히 좀 가시성이 눈앞에 와 있지만 몽골은 아직 MOU 단계니까 아직 모든 것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금양 같은 경우에 실적이 별로 받치지는 않거든요. 실적이 굉장히 고성장하면서 따라붙는 이런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재료로 올랐단 말이에요. 재료로 또 얼마나 올랐냐면은 이제 5,000원 정도에서부터 약 9만 원까지 한 9배 정도, 9배가 아니죠. 18배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게 좀 과도하게 오른 거죠. 과도하게 올랐고 아무리 주가가 100배 올라가는 주식도 이렇게 10배, 20배 올라가긴 하면은 조정의 폭이 조금 깊어지면서 조정의 기간이 약간 길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는데 문제는 이게 실적이 수반되면 이 조정의 폭도 좀 상대적으로 적고 그다음에 조정 기간도 좀 짧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적이 수반되지 않잖아요.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채로 리튬 개발에 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뭐 적어도 정광 개발을 제대로 해서 돈을 벌려 그러면 앞으로 한 4년 정도는 더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네. 또 이제 몽골 같은 거는 MOU 단계인데 이게 이제 본계약을 체결해서 그 여러 가지 소유권을 언제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은 조종이 좀 더 깊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러면 이 조종이라는 게 뭐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지지선을 1차 지지선을 한번 그어 본다고 하면은 대략 여기 4만 원 정도. 이 4만 원 정도의 시세가 초기에 났을 때 원래 1월 초에 치고 나갔을 때 여기 4만 원대에서 한번 좀 조정을 받았다가 바닥을 완전히 짜서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가가 빠질 때 그 마지막 지지선이 통상적으로 그 앞에 고점선에서 걸리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한 4만 원 정도에서 지지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저라면은 그리고 그 다음부터도 이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저라면은 지금이라도 보유 물량의 절반 정도라도 우선 줄여놓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만 원부터 가서 반드시 다시 시세가 크게 난다는 보장, 원금으로 회복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물량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절반 정도는 일단 팔아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반을 갖고 좀 더 오래 버텨보든지 기다려보든지 이런 정도의 전략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냥 실적은 뒷받침되지 않고 재료로 과하게 올라간 종목으로 설명 주셨고요. 좀 아쉽지만 보유 물량 절반가량 줄이는 전략과 함께 남은 잔량 대응 의견 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전략에 요효할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3월 6일에 매수했던 3기 EV, 배터리 팩 보호 부품 이런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지난 화요일 AS 때 바닥을 다지고 주가 실적 모두 긍정적 의견 주시면서 보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장중에 2% 넘게 올랐거든요. 3기 EV 추가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상기 EV는요. 네. LG 엔솔 등에서 수주를 우선 수주 잔고한 8,500 대요, 원래. 뭐 굉장히 많은 수량이죠. 수주 잔고가 예정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의 필수인 팩을 보호하는 엔드플레이트 분야에서 국내 1위란 말이죠. 우리나라의 배터리 산업은 정말로 대단한 세계적 수준의 대단한 산업이거든요. 여기에서 엔드플레이트 부분에서 1등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장사가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리고 8,500억 정도 수주잔고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폭스바겐 같은 유럽이나 북미 쪽 이런 쪽도 충분히 커버를 해서 특히 북미 쪽에서 품질 평가 부분에서 완전히 통과가 돼서 지금까지는 유럽 쪽으로 주로 수출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북미 쪽을 한다면 사실 북미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미래 성장 가치가 충분히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실적도 탄탄하게 받치고 수주잔고도 높기 때문에 보유를 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겠고 네. 다른 2차 전지하고 다르게 이건 별로 오른 게 없는 주식이죠. 그러니까 보유 전략을 유지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3개 EV 동일하게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0일에 매수했던 이지입니다. 수익률 167% 달성한 종목이고요. 지난 AS 때 저가에는 마이너스권에서는 매수가 유효하고 중기 보유로 급등 시 수익 실현 쪽으로 계속해서 의견 주셨거든요. 이지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지는 이번에 테슬라가 네. 전기 트럭 요걸 갖다가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요걸 LFP로 네. 하겠다 이랬죠. 네. 그래서 아마 LFP는 뭐 그렇게 대세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좀 중등 조금 프리미엄급이라든가 네. 중가 이상, 즉 그걸 중가를 우리가 보통은 25,000달러를 잡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이상, 그 정도 되는 전기차 그레이드는 대부분 아마 NCM을 쓸 거다 이렇게 되고 그거보다 더 싸구려 2천만 원, 1천만 원 이런 데는 이제 LFP가 많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트럭도 LFP가 좀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좀 무거워도 되니까 에너지 밀도가 낮아도 되니까 이제 고를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한 만일에 세계 시장에서 LFP가 한 20% 내지 30%그 정도를 점유할 수만 있다면은 이거는 고순도 산화철을 세계 1위로 생산하는 이지는 빛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식은 뭐 높게 따라갈 필요는 별로 없어요. 이놈의 종목의 특징이 단타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많이 들어와 있는지 확 오르면은 또 밀어버려요. 밀면은 또 땡겨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가 확 밀렸을 때 잡아놓으면 된다. 그리고 결국은 한 몫은 할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요런 이제 들락날락거리는 구간에 있으니까 그렇게 단기 매매를 좀 해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요걸 길게 가져가서 한번 로또 형태로 한번 대박을 노려보겠다 그러면은 주가가 좀 빠졌을 때 분할해서 조금씩 사갖고 이렇게 좀 적당한 비중 한 10% 20%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한번 노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FP 배터리 사업성 다시 설명해 주시면서 주가 조정 시 매수, 급등 시 이익 실현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7일에 매수했던 칩셋 미디어 시스템 반도체 수혜 관련 종목입니다. 실적 좋은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 최근에 이거래 반도체 훈풍과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칩셋 미디어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요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네. 고해상도의 그 부품을 갖다가 매출을 올리는 그런 건데 시스템 반도체 쪽이 이제 삼성전자가 한 300조 투자하겠다고 그랬죠. 삼성전자는 역시 참 대단합니다. 앞으로 5년 내로 대만의 TSMC를 누르고 이 파운드리 쪽, 이 분야 시스템 쪽도 세계 1등을 하겠다.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도 세계 1등을 하겠다. 이러니까 얼마나 보물 같은 기업입니까? 이 삼성전자가 있음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격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그런 리스크도 이 삼성전자가 있음으로써 아마 이런 선진국 동맹들도 한국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할 겁니다. 자관 이 칩셋 미디어는 이런 쪽 분야에서는 특히 고해상도 이런 쪽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중기로 가져가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실적도 아주 탄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중기로 가져가는데도 무리가 없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뭐 반도체도 주도주 테마로 올라오기 때문에 보유 전략 유지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중기적으로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은 종목입니다. 4월 10일에 매수했던 엔캠입니다. 2차 전지에서 전액 관련 종목이죠. 생산 캐파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될 거라 전망 주시면서 보유로 제시해 드렸거든요. 추가 의견 들어볼게요. 예, 이 엔캠은 네. 전액 분야에서 IRA의 최대 수혜주인데 지금 주가가 왜 이렇게 빨리 못 가느냐 네. 이러면은 못 가는 이유가요. 네. 요 전액은 공장을 다 지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또 납품을 해줘야 되는 네. 약간 후발적으로 이 매출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북미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LG엔솔이 공장을 때려 짓고 있잖아요. 그렇게 짓고 있으면 그 옆에 또 바로 붙어갖고 요 전액 공장을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전액을 갖다가 배로 실어서 저쪽에
미국으로 미국에 나르려 그러면 이게 굳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안 돼. 그 옆에다 공장을 조그마한 지어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공장을 다 지어야만이 매출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매출 일어나는 속도가 조금 늦어. 뭐 지금도 물론 다 팔고 있죠. 팔고 있는데 지금은 수량이 상대적으로 좀 적고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다 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로 갈수록 이거는 언젠가 한번 일낼 주식입니다. 네. 그래서 보유 전략 유지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고요. 네. 요게 지금도 1년에 67%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무리가 없는데 지금은 투자를 많이 하는 단계다 보니까 요것이 뭐냐면은 실적에 대한 비용이 또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한 3% 정도 적으니까 이 평가를 좀 낮추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이 주식은 값어치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보유 전략 유지하겠습니다. 네, 공장 완공 후에 실적이 반영되기에 후발로 갈 종목이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홀딩 남겨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24일에 매수했던 MS 오토텍인데요. 화요일부터 주가가 좀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세 마감됐고요. MS 오토텍도 오랜만에 좀 이야기 주셨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MS 오토텍은 추세를 따라서 올라가는 주식인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죠. 자동차 부품인데 좀 튼튼한 이런 고강도 경량화 부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영업이익률 한 7% 정도 되고 중국에도 납품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추세대로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또 반등 줄 타이밍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적도 아주 좋죠. 그래서 낮은 가격에는 절대 팔 필요가 없는 주식이에요. 네. 네. 저가에서는 팔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 제가 너무 갑자기 끊으셔가지고 타이밍 놓쳤네요. 갑자기 네. 끊었나요? 네,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 볼게요. 예. 5월 15일에 매수했던 파라다이스. 전문가님께서 자주 애용하시는 곳이라 의견 주셨는데 네. 화요일 이후부터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좀 연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중국 네. 관련해서 또 하나은행 이야기 나오면서 약간 얼어붙었을까요? 예, 약간 뭐 그런 부분이 약간 있죠. 약간은, 그런데 별로 큰 영향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중국 쪽에서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지장이 있을 거다 이런 정도는 뭐 어느 정도 좀 규제를 할 거예요, 중국에서. 그런데 이제 VIP들 이렇게 와서 한국에 와서 영종도에서 초특급 호텔에서 카지노 하는 사람들은 단체 관광객으로 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와서 네. 몰래 와서 아마 밤에 몰래 올 겁니다. 몰래 와서 그냥 카지노 칩을 바꿔갖고 네. 이렇게 돈을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쓰고 가기 때문에 그런 단체 관광객과는 별 상관은 없고 실적이 작년 4분기에도 흑자 전환했고 올해 1분기는 흑자가 더 늘었고요. 네. 지금 가보면은 이제 이 사우나 시설도 지금 굉장히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보시면은 아주 좋을 겁니다. 네. 사람도 많이 오고. 네. 뭐 뷔페는 가보면은 뭐 뷔페 한 번 먹는데 네, 비싸잖아요. 예. 네. 그 뭐 1인분에 한 15만 원 정도 해요. 네. 그 둘이 먹으면 3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쵸. 그래 들어가는데 그런 정도인데도 자리가 없어요. 인기가 많군요. 그래서 뭐 11시 50분에 딱 갔는데 벌써 줄을 잔뜩 서갖고요.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네. 그 정도니까 이 장사가 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흑자도 완전히 이제 굳어졌고 앞으로는 뭐 중국에서 별로 안 와도 일본에서 지금 엄청 많이 오고 있는데 미국, 유럽 뭐 아니 요즘에는 무슨 중동에서도 엄청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뭐 중국이 안 와도 잘 될 거고 오면 더 좋겠지만요. 네.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꾸준히 성장할 기업이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성장세와 함께 역시 보유로 의견 남겨주셨네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5월 22일에 매수했던 다우데이터 저평가 우량주로 추천 주셨거든요. 주가는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야기 네. 들어볼게요. 뭐 그냥 빠지도 안 하고 오르지도 안 하고 횡보를 쭉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을 이제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네. 사실 대단히 방어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 견조하다. 왜냐하면 네. 그 당시에 다른 주식들 삼천리나 서울가스나 성광 이런 건 전부 박살났어요. 네. 최근에 주가가 확 무너졌거든요. 근데 요것만 안 빠지고 딱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사고 있냐면 외국인이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싸다는 것이죠. 우선 뭐 기업의 지금 시가총액이 6,200억인데 뭐 순이익이 7,000억이에요. 이건 너무 사지 않냐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주회사니까 가치평가는 좀 낮추긴 해야 되겠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너무 싸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아마 뭐
검찰에서 조사 좀 하고 있는 거 이것이 마무리되면은 급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견조한 추세를 잘 지키고 있다. 목표가까지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는 추천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에 명동고래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이번 주 전문가님의 새로운 추천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힌트일까요? 네. 네. 이번에 이제 말씀드리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여기에다가 반도체 검사용 IC 소켓을 갖다가 납품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반도체가 하나의 또 다른 주도주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주도주가 왜 되고 있냐 이러면은요, 일단은 D램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가격이 터냈고요. 재고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본적인 변수 두 가지가 발생했죠. 네. 거기에다가 챗 GPT 열풍이 꽤 불어서 지금 이제 구글이나 다른 뭐 아마존이나 다른 회사들도 전부 다 이제 GPT 이걸 하겠다고 난리고요. 우리나라도 카카오하고 네이버도 다 하겠다 그럽니다. 전 세계에서 이거 하겠다는 회사가 벌써 뭐 10여 개 가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서버용 반도체가 엄청 필요하게 돼요. 서버용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서버용 반도체를 그러면은 앞으로 좋아질 텐데요. 이게 좋아지려면은 반도체 관련 중에서 여기 납품을 많이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요 꼽았고요. 두 번째는 수요처의 다변화를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화 비율도 많이 낮추고 확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게 있어야만이 물건을 잘 팔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반도체 부품이라서 결국은 원가 경쟁력이 없으면은 결국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요거는 이제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한 16%, 순이익이 한 12% 늘어서 굉장히 실적도 견조하게 좋아지고 있고 또 우량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최근에 와서 한 일주일 이상 꾸준히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일봉을 보면은 조금 올라 있는 것 같지만은 주봉을 보면은 옛날에 15,000원에서 쭉 빠져갖고 밑바닥을 벅벅 따지면서 저점을 조금씩 높으면서 살금살금 고양이처럼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정도라면은 뭐 그렇게 매수를 해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거나 조금 과도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 밑바닥을 박박 다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챗 GPT 등에서 이게 발전 때문에 DDR5 반도체가 원래 주력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가격이 우선 10배 좀 비싸요. 그러니까 수혜를 꽤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반도체 검사 부품 업체이고요. D램 가격 상승과 재고 감소 예상되면서 서버용 반도체 수혜 종목입니다. 원가 경쟁력 확보했고 1분기 실적과 재무 구조, 견조한 기업으로 설명 들어봤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을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10분 후부터는 명동고래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돼 있으니까요. 10분 후부터 들어오셔서 2차 전지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